제가 진짜 흑자 치료에 진심이거든요. 활용을 하게 되면 흑자를 한 반수 이상은 한 번에 제거가 되는 것 같고 2번 또는 3번 이내로 대부분 제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선복입니다. 피디님, 흑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 영상으로 해주셔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저거 흑자인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쵸,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게 피부 질환인데 흑자가 정말 흔한 색소 질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흑자가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당혹스러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셔서 흑자 정말 치료 많이 해봤는데 치료 효과가 하나도 없다, 재발을 그대로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도대체 흑자는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를 한 후에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흑자의 재발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각 잡고 만들어 봤으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이 흑자는요, 앞에 2글자가 더 붙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일광흑자라고 하는데요, 햇빛과 연관된 색소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도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는 광대나 관자놀이, 볼에 많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죠. 흑자는 피부의 표피라고 하는 우리가 만져지는 이 피부층이 두꺼워지는 성향이 있는데 위로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쪽으로 속으로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 두꺼워짐과 동시에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도 활성도도 높아지고 색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만져지지는 않지만 주변과 경계가 뚜렷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멜라닌 색소 때문에 갈색 또는 흑색을 띠는 색소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흑자 치료 주제를 2번으로 할 정도로 왠지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흑자 치료 어떻게 하면은 잘 한 걸까요? 제가 진짜 흑자 치료에 진심이거든요. 흑자 치료를 잘 하려면 장비가 좋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첫째도 둘째도 흑자가 맞는 것과 흑자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에는 흑자가 맞는 것도 있고 흑자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육안으로 다 판단하는 데는 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모스코피 확대경이라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진단율을 높이고 있는데, 실제로 흑자인 줄 알았는데 검버섯인 경우도 있고 검버섯인데 흑자로 치료해서 효율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흑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치료하시면 저는 치료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번째로는 흑자라고 진단을 명확하게 한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빔야그 레이저, 아니면 색소 레이저, 그리고 피코세컨드 레이저, 이렇게 3가지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히려 피디님께 기습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흑자를 설명드릴 때 흑자는 위로 자란다고 했나요? 아래로 자란다고 했나요? 위로? 아래로 자란다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레이저는 어빔야그 레이저입니다. 박피 레이저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점을 제거하는 레이저인데, 어떤 흑자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일반적인 흑자보다 두껍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박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무래도 박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붉은기도 3, 4주 이상 갈 수 있고 진물도 많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번째로는 색소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흑자는 색소를 머금고 있는 색소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 레이저를 딱 쏘았을 때 강한 반응과 함께 흑자가 하얗게 또는 까맣게 변하면서 피부가 탈락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어떤 흑자들은 색소 레이저를 강하게만 쏘아도 쉽게 제거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색소 침착이 오히려 다시 생겨서 이게 재발이냐 아니냐 라고 갑론을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가장 선호하는 시술은 바로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어분야그 레이저나 색소 레이저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PD님은 질문이 점점 제가 너무 당황했어 내가. 잠시만요. PD님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빔야그 레이저가 박피성 레이저라고 했고, 색소 레이저는 색소를 타겟
타겟으로 해서 흑자를 치료하는 레이저라고 했는데, 이 피코세컨드 레이저는 두 가지의 장점, 박피와 색소를 결합해서 흑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코세컨드 레이저는 강하게 피부에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조사해서 즉각적인 박피는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살짝 박피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색소 병변도 함께 탈락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들으면 흑자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흑자에 활용을 하게 되면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이 남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진물이 나거나 관리의 어려움도 피할 수 있어서 저는 흑자 치료에 있어서 피코세컨드 레이저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레이저의 종류는 피코플러스라는 레이저도 있고 피코슈어 프로라는 레이저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조금 더 미루어 말씀드리면,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활용을 하게 되면 흑자를 한 반수 이상은 한 번에 제거가 되는 것 같고, 2번 또는 3번 이내로 대부분 제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흑자를 치료하고 나서는 레이저 후 후처치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피 그리고 색소 이런 포인트를 함께 치료하는 치료인데, 치료 후 재생 테이프를 조금 불성실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재생 테이프를 떼고 나서 재생 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소홀히 하시면은 흑자가 재발할 수도 있지만 색소 침착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흑자 치료하고 나서는 레이저 후 재생 테이프를 반드시 2주 하셔야 하고요, 2주 뒤에 재생 테이프를 떼고 난 후에도 다른 피부처럼 똑같이 관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레이저 후처치 재생 연고도 꼼꼼히 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잘 해주셔야 흑자로 고생하시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흑자 그리고 흑자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선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